저는 진행을 맡은 윤성 기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대화를 함께 나눠주기 위해서 감독님과 키시유키노 배우님이 자리하셨습니다. 미야케쇼 감독님 그리고 키시유키노 배우를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오픈카카오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가 떠 있습니다. 접속하시면 오늘 영화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두 분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점들 남겨주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Q&A 진행하면서 남겨주시는 질문들까지 같이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 텐데요. 네, 미야케쇼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こうして韓国で公開できるのは本当に嬉しく思っています。映画にも映っているように我々コロナパンデミックを経験しましたよね。その時映画館も開いてませんでしたし、こうやって渡航することも叶いませんでした。しかし今日になってこうして実際に皆さんとお会いできることを非常に嬉しく思っています。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에서 개봉을 할 수 있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듯이 이제 저희들은 그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화가 별로 열리질 않았고 또 이런 자리가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된 점 정말 그 기적처럼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시유키노です。こうやって韓国で公開すること、そして私もこうやって皆さんの前でお話しできることをすごく嬉しく思っています。映画を楽しんでいただけていたら嬉しいなと思います。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시유키노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개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여러분들 참 그 재미있게 보셨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시유키노 배우의 전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혹은 일본에서 활동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이 배우의 목소리를 익히 들으셨겠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배우를 마주하신 분들은 하이 외에는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인사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하고 또 반갑게 더욱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복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부터 천천히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을 해볼까요? 저는 다른 스포츠 경기를 볼 때와는 다르게 복싱은 조금 무언가 다른 비장함이라든지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고 항상 느낍니다. 두 분이 이 영화를 촬영하시기 전에 같이 복싱을 또 체험하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두 분이 체험하셨던 혹은 미야케쇼 감독님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 스포츠를 카메라에 담았을 때 느꼈던 복싱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아, 복싱은 이런 스포츠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가까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今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ように、ボクシングは何か悲壮感が漂う、僕も似たようなことを思っていました。ボクサーというのはきっとものすごく孤独な存在な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した。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그 복싱이라는 스포츠가 상당히 좀 그 비장감이 넘치는 그런 이제 장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유사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복서들은 상당히 좀 고독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もちろん孤独であることは確かにその通りなんですね。リングには一人で上が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물론 고독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복서는 링에 혼자 올라가야 되죠. でも今回ボクシング映画を作ることになって一緒に練習していたんですが、映画にも映っていたまっちゃんと呼ばれている人物、松浦慎一郎さんと一緒に過ごしました。彼と岸由紀乃さんが一緒に映画撮影に向けてトレーニングしていく様を見ると、あ、ボクサーは全く孤独じゃないんだなと、共に進めて作り上げていくものなんだなということを本当目の前で感じていました。
근데 분명히 이제 고독한 존재인데 그 복싱 영화를 이제 제가 그 만드는 데 있어서 함께 이제 그 복싱 트레이닝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함께 나오신 이제 그 맞짱 역할을 맡은 이제 마츠우라 신이지로라는 이제 그 배우와도 함께 저희가 시간을 보냈는데 그분과 이제 그 키시 유키노 그 배우가 함께 이제 그 트레이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 복서들이 그렇게 고독한 존재만은 아니겠구나 함께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꼈었습니다. まっちゃんだけではなく、会長をはじめとするジムの人間たちもそうですし、対戦相手との間にも何か信頼関係というか、相手をリスペクトするような気持ちがある、そのリスペクトがあるからこそお互い戦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感じました。 그리고 이렇게 맞짱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체육관에는 이제 회장님도 계시고 또 이제 그 다른 멤버들도 이렇게 존재를 하죠. 또 그리고 이제 함께 대결을 하는 상대와도 신뢰관계나 또 그리고 또 이제 그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なので、この映画を撮影するときはですね、一人ぼっちのシーンも多いですけれども、常にどこか、そこにはい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誰かが恵子さんと思っている、あるいは一緒にいるときには、恵子さんと松浦さんを同じように一緒に捉える、何かそのつながりのようなものを丸々捉え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考えていました。以上です。 그리고 이 영화를 이제 그 촬영한 씬 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케이코가 혼자 있는 씬이 많긴 합니다만 꼭 그것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진 않더라도 다른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그 케이코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함께 이렇게 그 등장하는 씬 같은 경우에는 그 두 이제 그 상대와 함께 이렇게 포착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 타이파의 이제 연결고리라고 할까 이런 것도 함께 좀 담아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はい、ボクシングは少し悲壮感が漂うっていうのは、孤独な戦いではあるなと思いました。もちろんまっちゃんが全力でサポートしてくれてるし、映画のためだから監督も本当にトレーニング中も撮影監督や助監督がジムに来てくださったりとか本当に、食事の面でも全力でサポートしてくれたからこそ頑張れたんですけどでもやっぱり、膝がきしむ感覚とか、拳が痛む感覚っていうのはこれはでも自分だけのものなんだなっていうそういう気持ちはやっぱり少しありましたね。 예, 그 복싱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그 비장함이 있는 그런 스포츠이고 또 이제 그 고독한 싸움이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맞짱 등장하신 분께서 저희들이 이제 저를 이제 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서포터를 해주셨고 또 이제 이 영화를 위해서 이제 뭐 감독님은 저와 함께 이제 그 트레이닝을 하셨고 또 이제 그 촬영 감독이나 또 이제 조 감독님도 체육관을 이제 종종 찾아오시고 또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뭐 전면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힘을 낼 수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게 무릎이 정말 삐걱거리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 또 이렇게 그 허리가 아픈 그런 감각을 느끼면서 이것은 이제 나만이 이렇게 짊어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좀 느끼는 순간은 있었습니다. でもだからこそ他者を感じるというか、この痛みがだからトレーニング終わって家帰って膝がきしんでくるときにみんなのチームの仲間のことを思い出すっていう感覚は稽古そのままだったのかなと思います。自分の痛みが自分だけのものだと思うことによって、その周りの人のことを思い出すってそうなってくるとやっぱだから孤独じゃないのかなってすごく難しいですよね孤独っていうのは。でも誰のために頑張ってるのか何のために頑張ってるのか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対人がいる、対映画であり対人でありだったのでこの痛みは自分だけのものだけど、みんな一緒にいるって思ってました。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고통이 있었기에 더더욱 이제 좀 타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집에 돌아가서 뭐 무릎이 아프거나 그런 순간에 이제 그 체육관에 이제 동료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좀 그 계획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뭐 나만의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느끼면서 더더욱 이제 그 주변의 인물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떠올리면서 고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이제 그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제 이 힘을 내고 있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타인을 위해서 또 이 작품을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나만의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또 이렇게 다 함께하는 그런 이제 그 함께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상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 키시유키 배우에게 46회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안긴 작품이기도 합니다. 많은 축하 받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박수로 여우주연상을 축하드립니다. 케이코를 연기한다는 것이 배우에게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음성 언어가 없는 표현이었죠. 그것 없이 캐릭터의 마음과 감정 또 움직임을 설명한다는 게 배우에게 어떤 체험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차적으로는 연기에 좀 많은 제약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언어 말고 다른 방식의 표현을 조금 더 고심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외의 자유로움을 느끼는 작업이 또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うですね。口語のセリフがないっていうことに関して難しいなとか、そこに関してのプレッシャーっていうのはなかったんです。なぜなら、喋らないで生きている人もいるから。小笠原さんはそんなに喋らない、口語としての会話っていうのはほとんどなかったですね、お会いした時も。なので、セリフがないから表現として難しいというふうには思わなかったです。で、そう初めて言われたかもしれないです。口語のセリフがないので自由もあ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はい、私はこの映画でとても自由だったと思っていました。セリフがないとか、手話があるとか、肉体で表現するとか、なんか制限のことをいろいろ質問されることが多かったんですけど、私はそこにいれば、私がこのカメラ前で存在できれば、もう三宅組のスタッフはそれを捉えてくれるっていう信頼がクラックインの前からありました。なのでどう動かしてもらっても自分はそこにいられる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たんですね。なのでその通りです。自由を感じて自由に稽古として動き回ることができました。아무래도 말로 하는 대사가 없다 해서 뭐 어렵지 않느냐,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더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그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으로 이제 느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오가사와라 베이코시를 이제 만났을 때도 이렇게 이제 구어라고 할까, 이제 말로 하는 그런 대화는 거의 나누지를 해서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사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더 어렵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실은 이런 질문은 여기 와서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말로 하는 대사가 없기에 또 다른 이제 자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상당히 이 영화를 찍으면서 매우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제 말로 하는 대사가 없고 또 수어를 사용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육체만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이제 다들 뭐 제한적인 요소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어렵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케이코로서 존재를 하면은 카메라 앞에서 존재를 할 수 있다면은 이게 저희 그 미야게 팀이 저를 제대로 이제 그 잡아줄 것이다, 카메라를 담아줄 것이다 하는 신뢰 관계가 클랭크인 전부터 이미 형성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도 내가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이제 그 데이코로 존재를 한다면은 이제 그 자유롭게 이제 뭐 카메라로 담아줄 것이고, 나는 정말 자유롭게 이 작품 내에서는 정말 데이코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 중에 언급하신 노가사와라 케이코라는 이름은 이 케이코 역할의 모티브가 된 실제 복싱 선수고요. 자서전 지면 안대를 내셨고 그 각본에 느슨하게 반영이 된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케이코의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케이코가 호텔 청소를 한다는 설정이 있죠. 아주 사소한 설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자서전에서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라는 게 복싱하는 운동 선수에게 그 활동을 이어나가기 좋은 파트타임 잡인 것 같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 영화를 보고 느껴졌는데요. 왜냐하면 청소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사라진 공간을 정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게 소리가 없는 아주 조용한 소통처럼 느껴졌습니다. 케이코가 청소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목표나 고민을 가지고 작업하신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ずモデルとなった小笠原恵子さんご本人はですね、歯科技工士、歯を作る仕事をされていました。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실제 이제 그 모티브가 된 인물이 이제 오가사라 케이코 씨는 그분은 이제 치과 기공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で僕がこの映画をフィクションとして移し替えるんだったら職業を変えたんですが、まずは現実的なところから一体どの仕事をすれば、ボクサーとしても続けるボクサーとしても活動できるかということで、いろいろ職業を調べたんです。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작품을 픽션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직업을 바꾸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과연 어떤 직업이라면은 이 복서 일과 함께 병행을 할 수 있을까 취재를 했습니다. そうすると、ホテルの清掃員というのは、ある程度掃除する時間というのは見えますよね、決まっていますから、それが終わればボクシングジムに行って練習することができる、これはきっと、現実的にあり得るだろうというところでまずは確定して、でこれが一体どんな意味を持つのか、この映画に何をもたらしてくれるのかというのは僕も書きながら撮りながらそして編集しながら見つけていきました。 그래서 그 호텔 이제 청소 일이라면은 아무래도 이 청소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시간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 일을 마치고 이제 체육관에 가서 이제 연습을 한다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업이 과연 이 영화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나리오를 작업을 하고 또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ですね、今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ように確かに今ここにはいない存在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ようであるなんかその言葉とても想像力を刺激させてくれる嬉しい言葉だなと思います。僕も似たようなことを考えていたのはここでもまた彼女は目に見えないものを相手にしている、コロナウイルスここに見えませんけれどもそれをコロナウイルスだけではなくてさまざまなばい菌僕らの目は捉えることができませんがそういったものを相手にして何か仕事をしている人物であ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感じていました。 예,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없는 존재와도 이제 그 소리 없는 소통을 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이제 그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표현은 참 다양한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을 하게 하는 상당히 좀 저로서는 좀 기분이 좋은 예, 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와 이렇게 청소를 하는 작업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마주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이코라는 인물이 방을 청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균도 뭐 일부는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상대를 하면서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또 이제 다른 것도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先ほどなので恵子さんがホテルの掃除一切ゴミのない場面のショットを撮っている時にですね映画作りというのも、カメラには目に映るものしか映せませんが目に映るものをどんどん積み重ねていって普段目に見えない人間の心というものを想像する、ことだと思ったんですね。なので自分にとって何もゴミがないように一見見えるところを掃除している手のショットというのはとても気に入っているので今このお話ができてとても嬉しいです。 그 케이코가 이제 그 호텔에서 이제 그 청소를 하는 씬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닦아내는 그런 씬 같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영화를 만든다는 이런 이제 작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이긴 합니다. 다만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담아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이제 거듭을 해 나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청소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언급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좀 마음에 들어하는 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또한 케이코의 손을 자세히 보면 매니큐어가 발라진 손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초반 장면을 잠깐 스케치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손톱을 다듬는 게 혹시 경기에 나가기 전이나 혹은 문 밖에 나가기 전에 이 사람만의 어떤 의식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실제로 연기한 배우에게는 그 장치가 좀 어떤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장치였는지 궁금합니다.はい、儀式というよりかは儀式に近いというよりも少し生活に近いことだと思いました。 예, 우선 이제 그 의식과 가까운 행위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좀 생활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행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私がジムでトレーニングしてるクランクイン前に、体作りでジムに行ってる時に私いつもマニキュアを塗ってたんです。テンションが上がる、可愛くてテンションが上がるので、もうグローブを外した時にも見えるんですよね。それが可愛くて自分の機嫌を取るためにっていうか自分で塗ってたんですけど、それを監督が発見してくれて、役にも反映された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なので、生活に近いようなことなのかなって思ってます。 예, 저는 이번 작품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체육관에서 이제 클리닝 이제 그 클리닝 전에 이제 트레이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체육관을 거의 매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매일 체육관 가기 전에 이제 그 매니큐어를 이제 칠하고 갔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내 기분을 좀 더 좋게 이렇게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이 글러브를 이제 벗으면 또 이제 그 손이 이제 매니큐어가 이제 그 칠해져 있는 손이 보이고 또 귀엽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제 심기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매니큐어를 칠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매니큐어를 칠한 손을 이제 감독님께서 발견하셔서 이번 이제 이 캐릭터에도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좀 생활에 가까운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도 가장 집중해서 들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채팅방에 올라오시는 반응을 보니까 사운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시면서 이 영화를 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느꼈던 첫 번째 느낌은 사운드를 전부 끄고 이 영화를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였습니다. 반면 사운드가 굉장히 섬세하게 강조된 영화라는 인상도 받았는데 작업을 하실 때 듣는 대상을 누구로 생각하고 작업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케이코가 듣지 못하는 일상적인 소리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청자들에게 들려준다라는 걸 의식해서 작업하신 것 같기도 하고,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케이코가 상상하는 사운드 같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수 없지만 어쩌면 편집 과정에서 후반 작업에서 케이코를 위한 사운드를 작업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사운드와 관련한 감독님의 생각들, 그리고 누구를 위한 사운드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今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通り完全に聴者のためです、聴者のためといいますか、もっと正確に言うとですね、聴者である我々、自分が聴者であるということを普段全く意識しないで生きていると思うんですね。僕も実際そうでした。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완전히 이 소리들은 이제 그 청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그 청자인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 스스로가 청자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先ほど岸井さんがその痛みについて、痛みは自分でしか経験できないけれど、それによって他者がやることを想像できるという素敵、本当に、真実の言葉を話してくださいましたけど、それと似た感覚で、聴者は、自分が聞こえるということを意識したことで初めて
目の前にいる人がどれぐらい聞こえているのか聞こえていないのかということを想像でき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僕は考えていたので、この映画のサウンドは、そういった何か見えるものと聞こえるものの間に少しずつ差をつけてですね、聴者であることが分かるようなサウンド設計をしたいと思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키시상 배우께서 이제 그 보통은 이제 나만이 경험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타인의 존재를 상상할 수 있었다. 이런 아주 좀 진실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도 좀 이제 유사한 감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청자인 우리들이, 그러니까 내 귀에는 이제 제대로 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자라는 것을 인식을 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내 눈앞에 있는 존재가 과연 이게 제대로 얼마나 들릴 것인지, 들리는지 또 들리지 않는 것인지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작품에서의 이제 사운드는 뭐 보이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들리거나 이런 이제 요소들의 좀 차이를 더해서 이제 그 청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인식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그 사운드를 설계를 했습니다. さらにもう一つ、もうちょっと細かい話かもしれませんが、具体的に言うとですね、その音を鳴らしているその原因と発信源ですかね、がフレームの中に映っているのか、あるいはフレームの外にあってフレームの外から音が聞こえているのかという違いがあるんですが、今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その稽古が音を想像してい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ですね、画面の中に何か光が映っている、その光とともに音を想像するということを表現したいと思ってやっていたことを今思い出しました。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이제 사운드 작업을 할 때 그 소리가 이제 그 나게 되는 발신원이라고 할까요? 그 발신원이 이제 그 프레임 안에 담겨 있는지 아니면 프레임 바깥에서 이 소리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건지 여기에도 좀 그 차이를 부여를 해서 그 이제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예를 들어 이제 뭐 게이코가 이제 그 상상을 하는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 화면에 이제 빛이라는 것을 좀 더해서 이제 빛과 함께 비춰서 소리를 이제 이게 소리가 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상상을 하는 식으로 제가 좀 설계를 했던 것을 지금은 생각이 나네요. 사운드와 관련해서 주신 질문 중에 이걸 덧붙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객 여러분이 주신 질문입니다. 케이코가 전철이 다니는 철로 아래에 자주 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진동이 혹시 케이코에게 안정을 주기 때문인가? 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을 주셨네요.はい、もうまさに今僕が光と音の関係性についてはその、恵子さんの上を電車が走っていくシーンのことを話したつもりでした。 예, 지금 이제 그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제가 아까 빛과 이제 소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딱 지금 그 씬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로 위에서 이제 그 열차가 달려가면 이제 빛이 이렇게 명멸하는 바로 그 씬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관계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でそれから振動についても、そうですね、彼女が映画の冒頭何が映っていたか覚えてくださっていますでしょうか。ペンの音が聞こえて日記を書いてたと思うんですが、もう一つ稽古はアクションしますよね。彼女氷をガリガリ噛むんです。多分きっとあの時ガリガリというその音は聞こえていないと思うんですが、きっと振動は感じているはずだと思いますね。 그리고 진동에 관해서는 이제 하나 씬을 좀 말씀해 드리자면은 영화 가장 이제 오프닝 씬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기를 이렇게 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일기를 쓰면서 또 하나의 액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을 이렇게 바득바득 이렇게 이제 씹는 이제 그 소리가 났는데 아마 그 바득바득 이제 그 씹는 소리는 게이코의 귀에는 들리지 않겠지만 그 얼음이 부서지면서 나는 그런 진동은 그녀는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영화를 보면서 조금 감염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삶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린 위에서 보내는 거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린 위에서 인생은 혼자 싸우는 어떤 투쟁의 순간이기도 하지 않아요? 근데 케이코의 인생을 좀 보면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또 배우는 그 순간들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새삼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닫게 됐는데, 실제로 케이코가 점차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주변 사람들의 손길 그리고 바라봐주는 눈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보면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타인을 혹은 세상을 들여다봐 준다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으시는지도 궁금하고요.そうですね、僕は今回の映画でそれを人生で初めて経験したような気もします。ボクシングジムで一緒に練習するときにですね、向き合うわけですよね。で、普段日本だとあまり話しているときに相手の目を見すぎない方がいいなっていうマナーがあるんですが、ボクシングするときにはそれを忘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最初は少し照れくさかったりとか、なんかこう気恥ずかしい気持ちがあったんですが、なんとなくお互い信頼関係ができてくると、じっと見ながら、普通に一緒にボクシング練習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は本当に自分の体で感じました。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이제 만들면서 그 인생에서 거의 좀 처음 경험을 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런 감정을. 이제 그 체육관에서 함께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봐야 되거든요. 일본에서는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의 얼굴이나 눈을 너무 이렇게 좀 빤히 쳐다보지 않는 것이 이제 좀 매너라고 하거든요. 이 복싱을 하는 순간만은 그것을 잊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엔 상당히 좀 쑥스럽거나 좀 민망하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었는데, 점점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상대를 바라보고 이제 연습을 해서 하면서 이제 그런 좀 그런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느낌들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で、それからですね、こういった映画館という場所もですね、何か相手を見つめることで何かを考えるということを教えてくれる場所な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最近考えています。普段あまり見たことないものをじろじろ見ることとか、相手の顔をじろじろ見るようなことなかなかし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映画館ではゆっくりと腰を落ち着けて時間をかけて見ることができますよね。そういうことで、そういう素晴らしいというか、普段できないことが経験できる特別な場所が映画館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그리고 이제 이 영화관이라는 장소도 어떻게 보면 좀 그 상대에 대해서 지그시 바라보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좀 가르쳐주는 장소가 아닌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바라보는 것은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영화관이라는 장소는 어떻게 보면 좀 차분하게 앉아서 시간을 들여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차분하게 바라보는 그런 좀 멋진 장소, 그러니까 멋지다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私はこの映画において見つめられている存在だと思うんですね。 저는 이 영화에서는 이제 누군가가 저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제 그 시선을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撮影中は、稽古であることに必死で気づかなかったんですけど、三宅監督の、私抜きの取材の、インタビューを読んですごく好きな部分があって、見逃すことや見て見ぬふりをすることは危険だ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いた記事がありました。 이 촬영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게이고라는 이제 그 캐릭터에 워낙 이제 필사적으로 이제 임하다 보니까 자극을 하지를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취재를 이제 제가 이제 함께 가지 않았던 그 취재를 이제 감독님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던 그런 기사를 읽고 상당히 정말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이게 이제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あんなに一緒に稽古ともう二人三脚で頑張っていたまっちゃんでさえ大事なシーンを、稽古にとっての人生のとても大事なシーンを見逃してしまうわけですよね、この映画で。なんかそういうことってきっとあるんだろうなって思うんです。もうどんなに見つめていても見逃してしまうこと
そういう小さなことの積み重ねで人生は変わっていく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した、この映画を見て。 그래서 이 작품에서 그렇게 같이, 그러니까 계획과 정말 2인 3가 무슨 경기처럼 함께 걸어왔던 맞짱도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이제 보지를 못하고,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보지를 못하고 놓치는 그런 순간이 이 작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라봐도, 아무리 내가 정말 집중을 해서 응시한다고 생각을 해도 보지를 못하고 놓치는 부분이 아무래도 발생을 하길 마련인데, 그런 아주 작고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이라는 것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작품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なので、全力で見逃してしまうことと見て見ぬふりをすることっていうのは全く違うことで、認めていることに関しては、自分の気持ちだったりとか、行動とかそういうことに関しては見て見ぬふりをすることをできるだけやめようと思いました。それによってバタフライエフェクト的に人生は変わっていくと本当に思えたから、まだ監督が言いたいことがありそうですのでマイクを渡します。 그래서 정말 그 전력으로 바라봤는데 어쩔 수 없이 놓치는 것과 보고도 못 본 척을 하는 것은 정말 그 천양지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보고선 이제 그 인정한 것, 이게 알아차린 것, 그리고 또 내 기분, 또 이제 내 행동에 관해서는 보고도 해서 그 보지 못한 척하는 그런 것은 최대한 나는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작은 것들이 이제 쌓이면은 이제 그 인생이라는 것은 크게 바뀐다고 저는 이제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감독님이 그래서 다 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다고 해서 감독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その岸さんが話す一番ダメ、もう私は映画の中では見つめられる存在だったというふうに彼女言っていましたが、でも映画の中で彼女がちゃんと相手を見ているって本当に素晴らしいシーン素晴らしいショットがあると思うんですよ。 또 그 기시 배우께서 나는 이제 그 영화에서 타인이 이제 그 시선을 받는,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이제 응시를 해주는 그런 이제 존재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화 안에서 케이코가 상대를 정말 잘 바라보는 아주 그런 멋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まっちゃんが涙を流している時にそれを受け止めている恵子さんの顔というのはもう本当に何者にも代え難いこの映画に対する素晴らしいプレゼントだったなというふうにまず思ってるんですね。 그래서 이 맞짱이 이렇게 저는 눈물을, 그러니까 잠시 숨어서 이렇게 흘리고서 이제 나오는데, 그 맞짱을 이제 그 맞이하는 그 케이코의 얼굴, 그 표정은 정말 이 영화에 있어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멋진 선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で多分そのことを、皆さんもよく分かってくれたように感じていますし、この映画の、韓国版の予告編を作ってくれたジェイコさん、今日いねえな、いないね、さっきまでいた。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장면에 정말 대단한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한국에 이제 그 예고편을 이제 제작하신 제이코상, 예, 그래서 제이코라는 그 이제 회사가 있는데 담당 그 관계자분이 계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잘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아까까지 있었거든요. いないかな。彼のよく作ってくれた予告編を本当に気に入ってます。その素晴らしいショットを使ってくれています。もし街でジェホさん見かけたらいい予告編だと皆さん見てください。 예, 그 예고편은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지금 언급된 그 이제 쇼트를 이제 사용해 준 점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정말 그 좋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계시네요. 그래서 혹시 지나가시다가 그분을 발견하시면은 제 이야기를 좀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달은 수입사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한층 더 이 영화가 캐릭터와 세상 자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영화라는 짐작이 맞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처음 떠오르는 문장이 정성스러운 응시, 바라봄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면 좀 제목을 더욱 곱씹게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궁금해지는데 최근 두 분이 가장 소중하게 들여다본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나 혹은 동물이나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너의 눈을 들여다본, 가장 소중하게 들여다본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궁금하네요.
私観葉植物を育ててるんですけど、1ヶ月ぐらい前に突然全て落葉したんです。葉が全部落ちてしまったんですね。 예, 저는 이제 관엽식물을 기르고 있거든요. 식물 집사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달 전에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裸んぼになってしまって、もう本当になんていうの、もう生命が尽きたのかと思ってすごく悲しくて、もうなんかインターネットですごい肥料とか、なんかタブレット式の肥料とか、液体の肥料とかいろいろ買って日光当てたりやってなかったりいろいろしてたら今全部新しい芽が芽吹きました。もう見つめていてよかったなって思いました。 네, 그래서 그 이파리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서 정말 민둥산처럼 돼버렸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얘가 정말 죽은 건가 생명을 다 한 건가 싶어가지고 너무 슬퍼서 인터넷에서 이제 뭐 비료를 검색을 하고 그래서 뭐 알약 형태의 이제 비료라든지 또 액체 형태의 비료 이런 것들을 다 구입을 해가지고서 햇볕에 아예 뭐 양달에 내놨다가 또 이제 은달에다가 뒀다가 엄청 정성을 들였는데 이게 다시 새싹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 아이를 내가 정말 정성껏 응실하게 잘했구나, 바라보기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こんなに面白い話の後に話すのは本当に嫌ですね。先に話せばよかったなと思ってます。 정말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한 직후에 제가 답변하는 거 정말 싫으네요. 먼저 대답할 걸 그랬습니다. いやーダメですね。普段全然もしかしたら僕はいろいろそんなじっと見つめるなんてことはせずにですね、多分きっとぼんやりしてるんだと思います。ぼんやりしてるんですが、映画を作ってる時だけあるいは映画を見てる時だけはなんとか目を澄ませたい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おります。はい。 근데 뭐 제가 운이 좀 나쁜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 평상시에 저는 뭐 무언가를 그렇게 지그시 바라본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멍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멍하니 이제 평소에 지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영화를 만들 때라든지 영화를 볼 때만은 그래도 이제 대상을 정성껏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옆에 계신 이제 키시 이제 배우께서 치사하게 말씀하시네요. 너만 이게 멋지게 보이려 하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一個思い出したわ。 지금 하나 생각났습니다. いや韓国来てるとさ、뭡니까? 普段食べたことない食べ物があるでしょう。 네, 한국에 오니까 이제 평상시에 먹지 않았던 그런 음식들이 どう 있잖아요. やって食べればいいんだろうってめっちゃ知りますね。 그래서 그러니까 생소한 음식이다 보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서 먹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すみません。失礼 치지 말라고. 네, 죄송합니다. 듀노 K푸드로 질문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연결도 돼버렸어요. 마지막에 지금 질문드렸던 것은 세상에 대한 애정, 캐릭터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이다 보니까 아마 관련된 질문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관객분이 주신 질문입니다. 영화 속 인물들 중에 굳이 찾자면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다고 체육관을 그만둔 남자 정도 외에는 모두 케이코에게 친절하고 호의적입니다. 저희가 지금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도 궁금하다고 관객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そうだな、周りを悪い人にしてですね、例えば障害者というか耳が聞こえない人、いやあるいは女性をこう悪く扱うような人を描く、っていうのはですね、現実は本当にたくさんいると思うんですね。でそれを映画の中で描いて批判するということは、当然できるわけです。むしろ簡単なことだとも思うんです。 그래서 영화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농인이 등장을 합니다만 뭐 이제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이제 그 여성에 대해서 아주 그냥 좀 거칠게 좀 좋지 않게 이렇게 다루는 인물들은 현실 세계에는 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이제 영화 내에서 이제 그리는 것도 물론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이에요. でも彼女が戦っているのはそんななんかつまらない男なんかじゃないんですね。もっと解決できない何かもっと大きなもの、もっと切実なものと彼女が稽古という登場人物は戦っていると思うんです。
하지만 이제 그 케이코가 싸우고 있는 존재는 그런 시시한 남자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좀 더 크고 또 이렇게 더욱더 이제 절실한 그런 문제들과 케이코와 그리고 또 그 주변 인물들은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つまり周りがどんなにいい人でもみんながどれだけ助けてくれてどんなに思いがあっても解決しないことって我々の社会にたくさんありますよね。 그래서 뭐 즉 이제 그 주변에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있고 또 도움을 주고 또 케이코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마음을 그러니까 뭐 상대에게 이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例えば全員が善人だったとしても、人生はやっぱり結局1回しかないとか壊れたものはもう元に戻らないとかそういうことはもう関係ないわけですよね。何かそういったものをそういう世界で絶対にもうどんどん変わっていっちゃう世界の中でどうやって幸せになるかということを描き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でそれからやっぱり映画の中ではですね何か、どうやって幸せになろうとしている人たちを見たいなと思うのでなんだろうな、いい人になろうとしている人を描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선량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인생이라는 것은 다 한 번뿐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망가진 것은 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세상에서 점점 변해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을 작품에서 그려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화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행복해질 것인가? 이렇게 좀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싶거든요. 좀 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저는 그려내고 싶습니다. 케이코의 말이 전달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케이코의 일기입니다. 케이코의 일기가 회장님의 아내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 장면 이전까지는 우리는 케이코의 구체적인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캐릭터의 입을 빌려서 케이코의 일기를 읽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장면에 대한 개인적인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듣고 싶은 게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영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그 회장님의 아내가 감독의 역할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궁금합니다. 아, これも本当にまた初めて 指摘してもらえることなので驚いていますが僕も全く同じことを考えています。手紙を代わりに読むというアクション、たまに映画を見ていると描かれる場面なんですけれども僕も本当に毎回それ見ちゃうと本当に心が震えるほど素晴らしいなと思うことが多いんです。 지금 이 말씀도 정말 처음 이렇게 받는 지적이라고 할까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이제 편지, 이제 누군가가 쓴 편지를 이렇게 대신 읽는 그런 이제 그 씬 등을 가끔 보긴 하는데, 정말 그런 씬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정말 설렐 정도입니다. なので、誰かが代わりに読むということはまず決めていました。でそこでじゃあ誰が読むと一番面白いんだろう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ったんですけれども 누군가가 대신 이제 누군가가 대신 케이코의 일기를 읽게 한다.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과연 그것을 읽는 것을 누구로 할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何かいくつかの組み合わせがある。でもトレーナーとの組み合わせはもう練習で散々見たなという気がしたんです。でここで恵子さんと会長の奥さんのツーショット、2人同じ性別の世代の違う2人が何か、その2人の間に何か橋がかかるようなものを見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した。 예, 그래서 몇 가지 조합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레이너와의 조합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는 트레이너는 워낙 같이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좀 신물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케이코와 이제 그 회장님의 아내의 이제 투샷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대라니까 서로 다른 이 두 인물 사이 연결고리가 이렇게 생긴다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에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자막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역시 케이코의 말을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어떤 장면은 까만 화면에 자막만 띄우기 때문에 무성 영화의 방식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떤 자막은 또 일반적인 영화와 같이 화면이 흐르고 밑에 설명이 나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자막을 활용한 방식에 대한 어떤 구분의 차이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습니다.
まあ違いを分けることが違いを分けることで、いろんな形で聴者とろう者の間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示したいということも考えていました。 그런 이제 그 차이, 뭐 구분을 이제 지음으로써 좀 다양한 형태로 농인과 이제 청인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이것을 좀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例えばパッと字幕が出れば、ものすごくすぐその場で理解できますよね。例えばなんだろう、今だと本当にいろんな、僕もさっきネイバーの記事とかもパッとワンクリックで韓国語のニュース全部日本語で読んだりして、あ、いや便利とか思ってましたけど。 이게 자막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이제 밑에 달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까 이제 그 네이버에서 이제 한국 뉴스를 정말 원클릭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아, 참 좋구나, 이렇게 세상 참 편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でも例えば今こうお話しして聞いてもらっているこの少しの時差、この時差が少しあるからこそ多分僕も新しいことを考えられたりとか、皆さんももしかしたら何か新しい別のことを考えられたりとかするっていう、そういった時間が生まれると思うんですね。今日本当に長い時間用意してくださっていて丁寧に聞いてくださっているので、何かそういったズレみたいなものもこの映画にとってはすごく重要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した。なのでサイレント映画風のような字幕の場面を使ったのは、今みたいな時間をかけることです。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순간에도, 그러니까 일본어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통역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시차라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통역을 하고 있는 순간에는 감독님은 이제 새로운 것을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감독님이 일본어로 이제 얘기를 하실 때 뭐 일본어를 알아듣는 분은 이제 예외겠지만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또 새로운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차라고 할까요? 좀 이런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작품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면 아까 이제 무성영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무성영화 같은 이제 자막을 담아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좀 기다림이라고 할까? 좀 이게 시간을 들여서 좀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그런 효과를 이제 좀 노렸습니다. 答えの途中ですが皆さんにご報告します。並んでいる一番右に立っている彼が素晴らしい、世界で一番素晴らしい特番を作ってくれたジェモンさんです。 가장 훌륭한 예고편을 만들어주신 최고 씨입니다. 가장 저기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이거든요. 사소하지만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미우라 토모카즈가 연기한 회장님이 케이코에게 자기 핑크색 모자를 주잖아요. 케이코가 이 모자를 아주 결연하게 쓰고 달리는 그 마지막 장면을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데요. 물론 회장님의 패션 센스를 존중하지만 혹시 토니 스콧 감독의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스콧 감독이 평소 생전에 핑크색 모자를 즐겨 쓰기도 했고 감독님이 그의 팬이라고 밝히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니 스콧 감독은 아시겠지만 리들리 스콧 감독의 동생이자 허공의 질주 탑건들을 만든 감독입니다. 오늘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니. いやもう本当にトニー・スコット監督は僕が尊敬する監督です。 예, 그 토니 스콧 감독님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감독님입니다. これ以上何を言いましょう。 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だってね、その帽子はそうだよなんていうのはちょっと野暮じゃないですか。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모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なんか違うことです。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할게요. トニー・スコットの監督の名前なんて初めて聞いた、あるいは見たことがないという人に、おすすめします。デジャブという映画、それからアンストッパブルという映画、それからですね。まあいいや、見てください。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질문에 답은 하지 않겠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 계신 분 중에 그 토니 스콧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 뭐 그 사람 작품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에게 좋은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데자뷰라는 작품이랑 언스토퍼블이라는 작품이 정말 좋은 작품이니까 꼭 보십시오. でもまあ結構意外だと言われるので自分でその共通自分がこうなんか影響を受けているところをせっかくなので話したいと思います。もうその映像のスタイルなんかは彼の作っているとてもスピーディーな映像と僕が作っているのと全然違うっていうのは僕もよく分か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彼の映画特にアンストッパブル美しいなと思っているのは、そのある危機をですね解決しようとするのがいわゆるその小市民というかごく普通の町に住んでいる労働者生活者彼らが力を合わせて解決しようとするというところにですね何かもう本当に大きなエネルギーをもらっています。自分が映画を撮る時も何かこう我々と全然違うような本当にスーパーヒーロー、もしかしたらスーパーヒーローなんてものはいないというかあるいは街にいる人こそがスーパーヒーローなんだというようなことを感じさせてくれるのがトニー・スコットの映画だと思っています。 뭐 제가 이제 많이 영향을 이제 아무래도 받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모처럼의 기회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분의 이제 그 영상 스타일과 이제 워낙 좀 스피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스피디하다 보니까 제 작품과는 좀 결이 많이 다르다라고 이제 그 느낄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그분의 작품 중에 그 언스토퍼블이라는 작품이 상당히 좀 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이제 그 어떤 문제가 발생, 그러니까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식이 상당히 소시민들 정말 그 평범한 정말 그 평범한 어떤 마을에 살고 있는 그런 노동자라든지 생활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그 위기를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이제 에너지를 이제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만들 때, 그러니까 전 뭐 어떻게 보면 좀 슈퍼히어로는 존재하지 않고 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이제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오히려 히어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영화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그 마지막 장면과 관련해서 키시누토노 배우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 관련해서 채팅방의 관객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리 위에서 같이 싸운 사람과 재회를 한 케이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힘차게 달려나갈 때 케이코의 마음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どんな気持ちだったんですかね。 어떤 신경이었을까요? 意外と対戦相手とそういう場所で、みんなダブルワークなので会ったりすることもあるんだよっていうことを対戦相手のプロの方なんですけど青木さんに教えてもらったことが印象的ですね。稽古の気持ちとは関係ないんですがそういう外部で会ってしまうことがあるっていうのをおっしゃってたのが驚きました。 의외로 이게 아무래도 그런 프로 복서들이다 하더라도 이제 그 다른 일을 좀 겸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다고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의외로 바깥에서 만나는 일이 종종 있곤 해라고 그 대결 상대를 맡으셨던 이제 그 아오키라는 그 배우 원래 실제로는 그분이 프로 복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케이코의 심경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그 외부에서 우리가 그렇게 종종 만나는 일도 있어라는 얘기 듣고 좀 놀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最後の稽古の気持ちはちょっと言葉では言い表せないしこの間自分でもう一度映画館で見た時も自分が思っていた表情とは違う顔をしてたんですね。自分が自分でも驚くような顔をしていたので未だにちょっと消化できてない自分でも分かっていない感情が中にあるなって思います。 그리고 이제 마지막 씬에서의 이제 그 케이코의 심경에 관해서는 좀 말로 좀 그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영화관에서 다시 이 작품을 봤을 때 실은 그 장면에서의 그 표정이 제가 생각했던 표정과는 상당히 달라서 저도 좀 놀랐었거든요. 그 표정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의 케이코의 심경에 관해서는 저 스스로도 완벽하게 지금 다 소화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土手を走り抜けていくシーンは、そのままラストからの流れなんですけど、そのままずっと走っていてほしいって自分でも思っていながら、走ってました。止まるなよって思ってました。 그리고 그 이제 제방에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그 씬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라스트의 이제 흐름으로 이제 그 장면으로 이제 이어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순간에 저는 이제 그대로 계속 달려가라 멈추지 않고 이 감정이었습니다. 走っててほしいですよね。 계속 달려 나갔으면 좋겠죠. よくですね、僕東京で、荒川撮影した荒川であるとか他の川見てもですね、毎回川を見るたびに結構走って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見ています。今日は多分きっとハンガーの近くを走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も思いました。 그래서 이제 달린 그 쪽에 있었던 그 근처에 있던 그 강이 아라카와라는 강인데 그 강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강을 보더라도 여기서 계속 달리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을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강 근처에서 계획과 달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미야케쇼 감독이 아오야마에서 한 촬영 워크숍을 진행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영화를 찍는다는 것은 영화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았던 타인에 대해서 부모보다 연인보다 깊게 생각해보는 일이다라는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이토록 잘 지키는 감독이라면 앞으로 그의 영화를 응원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케이코의 여정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싶고 삶에 대한 아주 긍정이 있는 아름다운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느린 호흡을 선호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느린 호흡에 그리고 디지털의 시대 16mm 필름으로 찍은 이 영화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궁금하지만 좋게 영화를 보셨다면 주변의 많은 유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皆さんちょっと今日素敵な時間を過ごせて、しかも、もう日本では舞台挨拶したりティーチンすることって多分もうないんですね。ずっと公開からも時間が経ってるし、それでもう随分やったなと、取材とかティーチンとか随分やったなと思ったので、今日初めて聞いてほしいことを聞いていただいたっていうか、なんか見てほしいように見ていただいた感じがして、すごく嬉しいです。こんな風に真摯にこの映画に向き合ってくれる人がこの違う国にいるっていうことすごく誇りに思ったし、勇気になりました。14日から公開してもっともっとたくさんの人たちに見てもらって、また感想を共有したりだとか、そう新しい感想を聞くのがとても楽しみです。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정말 오늘 멋진 시간을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이 작품이 개봉한 지가 꽤 좀 시일이 지났다 보니까 무대 인사라든지 이제 이런 그 관객과의 대화를 가질 기회는 더 이상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제 저희들도 나름 상당히 이제 그 취재도 그러니까 인터뷰도 많이 진행을 했고 Q&A도 많이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처음 듣는 이런 질문들 받는 질문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다 싶었던 부분에 대한 이런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봐주셨구나. 그래서 정말 정말 기쁩니다. 상당히 좀 기쁜 감정이 들었고 이렇게 진지하게 저희 작품을 봐주시는 분들께서 그것도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점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자랑스러운 일이고 상당히 좀 용기를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날 개봉을 하니까 더욱더 많은 분들께서 이 작품을 좀 봐주시고 함께 소감을 공유하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새로운 소감을 들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本当に韓国に来てよかったなと思ってまず思っています。 우선 이번에 정말 한국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やっぱり映画についてこうやって話していくのは本当に面白いことだなということを改めて実感しました。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을 정말 새삼 실감하게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ぜひ皆さんもですね
周りの方とこの映画について、あるいはもしかしたらこの映画に限らずですね、本当映画の話を生活の中でぜひしてほし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あるいは別に話す必要もないかもしれません。自分とこうケイコスのようにですね、日記を書く、映画についての考えを日記を書いていくというのももしかしたら面白いかもしれません。誰かと話したり、あるいは一人で長い時間をかけることで映画をもっともっと面白くな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も今日は本当に最後まで真剣に聞い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 주변 사람들과 이 작품에 대해서 또는 이제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정말 그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뭐 대화를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치 개인과처럼 이제 그 영화를 본 후에 이제 어떤 일기를 이렇게 이제 써 내려가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와 뭐 대화를 나눈다든지 또 아니면 또 혼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영화를 즐기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희망의 소관시 기념작품이었으니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 마무리하기 전에 감독님, 배우분, 관객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사진 촬영하시고 자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장례 정리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